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지수가 일제히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테마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고 일부 종목들이 강한 흐름 나타내는데요. 오늘도 이런 종목들 한번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좀 파란불을 켜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나머지 종목들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총 대형주부터 해서 사실 지금 오르는 종목들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삼성전기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주 함께 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일부 종목들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종목들 봤을 때는 철강이라던가 통신 쪽에서 좀 빨간불이 눈에 띄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특징주 하나씩 질문 드려볼 텐데요. 우선 앞서 저희가 머니맵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이 삼성전기 쪽에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공시가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 다 같이 시간외에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이런 종목들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정확하게 자동차 기업을 명시한 건 아니고요. 네. 작년 6월부터 해서 6차례 지금 미확정이다라고 답변을 계속 내놨었습니다. 삼성전기에서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자율주행을 지금 선도해 나가는 게 누구냐라고 추정하고 그걸 이제 T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델 S, X, Y, 3 같은 승용차 모델뿐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우리 사이버 트럭까지도 카메라 모듈이 전부 다 들어가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향후에는 여기에서 라이다까지 적용하면서 완벽한 자율주행 5단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량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도로 신호라던가 표지판, 장애물 등을 촬영해서 전기차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죠. 자율주행 칩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전장용 쪽에서도 MLCC죠. 우리가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쪽들의 전장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과 관련된 매출이 기존의 전자제품보다 조금 커지는 순간들도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일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앞으로 공시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시세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스모 신소재가 될 텐데요. 전구체를 곧 양산한다. 이제 내재화 30%를 우리가 이루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 5%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양극재의 또 핵심적인 부품이 될 텐데, 핵심적인 소재가 되는데 전구체에 대한 성장성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 최근에 좀 LFP 배터리 중국 쪽에서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기존의 하이니켈이라던가 삼원계 쪽 관련된 쪽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울산 공장 공사를 완료를 하고 가동에 본격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전구체라는 것, 양극활 물질의 전 단계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죠. IRA 법안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양극활 물질의 생산되기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부터 자체 양산을 해나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완공이 된 울산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해서 연산으로 2,600톤 정도, 2,400톤이죠. 2,400톤을 시작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생산 시설의 30%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수직 계열화를 포스코와 좀 같은 형태로 해나가고 있는 코스모 그룹 전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궁금한 개장 특징주에 대한 질문까지 드려봤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바로 HBM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목을 받나? 최근에 사실 뭐 이게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요. HB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디램 좀 쌓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제는 삼성전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부터 먼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하이밴드스 위드스 메모리라고 하는데 고대역 폭의 메모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하이닉스 쪽에서 나올 HBM3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2GB의 D램이죠. 메모리 반도체를 12층을 수직으로 건물처럼 12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총 2GB의 D램 곱하기 12층이 되면서 24GB가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따로 들어가서 24GB가 되는 것보다 훨씬 고대역폭, 이제 고주파와 저주파의 주파수의 차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고대역폭을 형성을 하면서 훨씬 더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엔비디아의 AI GPU에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폭증하고 있고 HBM 반도체를 주로 지금은 생산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메모리 업황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HBM이 조금 견인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좀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HBM이 워낙에 또 수요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먼저 한 발 뛰어든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은 이제 우리도 엔비디아 쪽에 HBM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렇게 양강 구도가 될 텐데 이것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하이닉스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그 수혜를 정말로 찐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업체고요. HBM3 이어서 HBM3E까지 이제 HBM3의 약간 확장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같이 HBM3E에 대항하는 제품의 이름을 HBM3P로 일단은 붙여서 하반기부터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한 이 제품이 어떤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10년 전 이상부터 하이닉스는 이 HBM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소홀히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엔비디아에서 AI GPU의 핵심 칩셋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뛰어들려고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다 뛰어들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강 체제가 당분간은 좀 굳혀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HBM 때문에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D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BM만이 아니고요. D램 전체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D램 부문에서 6.4%포인트까지 줄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10년 내에 최저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HBM 반도체가 혁혁하게 이 점유율 격차를 좁히는데 공을 세웠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2026년에는 또 이 HBM3에서 한 세대 뛰어넘을 겁니다. HBM4가 양산이 될 텐데요. 우리가 HBM2에서 3로 전환이 된 시점을 보면은 대략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제품의 수명을 한 2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다시 한번 HBM 4세대 칩인 HBM4 쪽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하이닉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샘플 나가는 건 업계 최고 성능이에요. 6.4 GBps의 성능을 가진 이런 샘플들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초전력
기반의 HBM 4세대 제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HBM4죠. 이 제품에 대해서도 샘플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샘플과 양산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제품에 대해서 HBM3P라고 아까 같은 3인데 조금 더 확장해서 뒤쪽을 다르게 명명을 했죠. 이런 제품들이 양산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또 IT 투톱이 이 HBM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이제 또 여기에 엮여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갔죠. 최고가 거의 그 부근에서 위치해 있는데 이수 페타시스도 있을 거고요. 이 중에서 사실 진짜 수혜주를 찾는 것도 참 일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관련주 동향을 지금 말씀을 몇 개 해주셨는데 그런 쪽들이 주요하게 시세를 끌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관련주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일에 하나증권 쪽에서 목표가가 또 새롭게 나왔어요. 71,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9월 1일, 9월 첫날이죠. 9월 첫날 들어와서 SK하이닉스 향으로 416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눌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와 같이 굉장히 단기간에 종목이 거의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온 그런 종목이에요. 수혜를 크게 받았다라고 보이고요. 역시나 엔비디아 쪽으로 HBM 쪽에 이제 고다층의 메인보드 기판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MLB 이런 부품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좀 격화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까지 전부 다 이런 쪽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대신에 이런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의 발주를 늘리고 있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좀 최근에는 부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은 뭐 HBM 쪽이라기 딱 규정을 지어서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첨단 패키징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가 증가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HBM 관련된 기업들의 동향까지 좀 자세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이슈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역시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뉴스 나올 때마다 또 이 섹터가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차가 쏘아 올린 미래 먹거리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굵직한 또 대기업 하나가 뛰어들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서 도 올해 중으로 세계 최초로 시속 80km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내놓을 거다. 그러니까 레벨 3 자율주행차 우리도 올해 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얘기 들으면 이 레벨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여기 0단계부터 1, 2, 3, 4, 5까지 총 6개의 단계로 가는데 이 레벨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인간이 개입하는 부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시스템 쪽으로 간다라고 좀 더 보이는 거예요. 완전해진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벨 3 자율주행 3단계 이 단계 레벨 3 단계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통제권이 인간으로부터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 있는 자율주행 단계가 된다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완벽해지는 시점은 결국에는 우리 레벨 4가 될 텐데 그 이전에 그래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인간으로부터 시스템 쪽으로 통제권이 넘어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레벨 3가 될 것 같고요. 레벨 4가 되면은 위험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시스템이 통제권을 주고 레벨 5에서는 완벽하게 시스템이 통제권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핸들이라던가 뭐 미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차량들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테슬라라던가 현대차 쪽에서도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절대 완성차 쪽에서는 이 이슈를 놓을 수가 없어요.
향후에 이 자율주행을 잡는 쪽들이 결국은 판매량을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정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사실 포인트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의 차량들에 좀 적용이 되는 게 아무래도 레벨 3, 아직까지 있는 레벨 3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아까 현대차가 시속 80km로 네. 3단계, 레벨 3죠. 3단계라고 하면 또 틀린 말이 돼요. 레벨 3의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죠. 근데 그 전까지도 레벨 3를 하던 곳들은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일본의 혼다라던가 독일의 벤츠 쪽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속도가 80km까지 못 나온다는 거죠. 60km 이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말로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도로에서 굉장히 오히려 도로에 혼잡한 상황들을 유발을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속도로 같은 곳들에서 80km는 유지가 돼야지만 이런 레벨 3의 적당한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자극을 했지만 테슬라 쪽에서도 또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네. 근데 풀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의 기술 진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칩셋을 가져다가 지금 세계 3위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우위에 있는 3억 달러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칩셋이 이쪽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이런 쪽들 그리고 후공정 관련주와도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제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AI에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주고 자율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엔비디아 GPU를 적용한 인공지능 컴퓨팅 클러스터가 출시가 됐고요. 올해만 테슬라 쪽에서 AI 학습에 20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도 그 이상을 투자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도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3의 상용화를 선언을 했고요. 미국으로 한정을 지어서 봤을 때 미국의 지금 나스닥 쪽이죠. 나스닥 쪽이면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기업들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율주행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기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또 수혜주 찾기에 시장에서는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하면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생각나는데 사실 최근에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또 현대차 그룹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계열사들을 쭉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맞아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네. 좀 동향 살펴주시죠. 네, 이 이슈에서도 뭐 관련주도 동향을 보면 아까 삼성전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네. 하고요. 거기다 현대 오토에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2분기에도 호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급증하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고객사 그룹 차량용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의 탑재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들이 크게 증가되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고요. 이게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7.3% 들어와 있는데 이게 향후에 지분 구조상 승계에 활용될 가능성도 DS 투자증권 쪽에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차량용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게 국내 유일의 라이다 센서 전문인 팹리스 기업이죠. 솔리드 뷰에 전략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공시가 또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 내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든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좀 관련주 동향 3개 정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좀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 이슈까지 좀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관련 기업들의 동향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